드라마 주연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말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도시 클루지나포카에서 연극 배우로 살던 안드레아 마리아. 그녀는 15년간 무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아, 잠시만요. 5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마리아입니다. 루마니아 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32살, 연기 경력 15년. 하지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장 관객 몇 명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요. 때는 연극 연습, 저녁에는 공연.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월급은 고작 400유로. 루마니아가 출연한 연극 잃어버린 시간이 참가작 중 하나였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관객도 얼마 없었고 무대도 작았거든요. 하지만 연기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누군가 분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드레아 마리아 씨 계신가요? 영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양인 남성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연입니다. KBC 드라마 PD예요. 처음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드라마 PD라니. 제가 뭔데 찾아오시는 거죠? 방금 공연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우시던 모습이요.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출연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 드라마라니. K-팝이나 한국 영화는 알았지만 드라마 추어를 저 못해요. 그랬더니 김 PD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당신의 감정 표현을 본 거니까요. 언어는 나중 문제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간 무명 배우로 살면서 꿈꿔왔던 기회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진짜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 제 어깨를 토해 눈물을 본 순간 확신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김 PD님이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없어요. 일단 한국에 와보세요.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무명으로 살던 루마니아 배우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글 간판들,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김 PD님이 마중 나와주신 모습까지요. 안드레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분의 따뜻한 인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 안에서 김 PD님이 드라마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제목이 사랑의 나라예요.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이 사랑을 루마니아의 작은 극장과는 차원이 달랐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될까?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작가님, 연출부, 그리고 제작진들이었죠. 모두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안드레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설픈 한국어로 대본을 건네주시며 말했어요. 이게 일화 대본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당연히 한글이잖아요. 하나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 통역사분이 옆에 앉으시며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인공 소피아는 루마니아에서 온 여성이에요.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왔죠. 통역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게 대본이 아니라 제 일기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대본 리딩이 시작됐어요. 다른 배우분들은 유창하게 대사를 읽어나가시는데 저만 통역사분의 도움을 받으며 어설프게 따라갔어요. 저 혼자만 이상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김 PD님이 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색해도 돼요. 중요한 건 감정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대본을 다시 읽어봤던 버전으로 피아의 이야기 너무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는 이 나라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대사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연기 코치분도 와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한국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중요해요. 특히 눈빛으로 많은 걸 표현하죠. 연기 코치분의 설명하세요조차 발음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감정부터 익혀가면 돼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일주일 후 처음으로 다른 배우분들과 연습을 했어요. 상대 역은 신인 배우 박준호 씨였어요. 안드레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첫 주연이라
떨리거든요. 그분의 배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김 PD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때요? 적응하고 계세요? 아직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안드레아 씨의 열정이 보여요. 분명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언어는 몰라도 문화는 달라도 제 진심만큼은 전달될 거라고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저를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그 기대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받침 있는 글자들은 혀가 꼬이더라고요. 대본 연습은 더 힘들었어요. 통역사분이 한 줄씩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장면에서 소피아는 향수병을 느껴요.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업을 가르쳐준 한국 드라마는 대사보다 표정이 중요해요. 슬플 때도 웃으면서 울고 화날 때도 참으면서 표현하죠. 이게 바로 한국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슬프면 슬프게, 화나면 화나게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드라마를 보면서의 연습 시간이 가장 도움됐어요. 안드레아 씨, 이 장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표현해야 해요. 그분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 느낌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감정은 통했거든요. 어느 날 연습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별 장면을 연습하는데 제가 너무 서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안드레아 씨, 한국 여자들은 이별할 때 불러 담은 애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게 한국식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는 나중에 따라올 문제였고 먼저 마음을 이해해야 했어요. 정미선 선생님이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카에서, 길거리에서요.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본 아주머니들의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서로 걱정해주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마라 같은 식으로요. 이런 섬세한 표현들이 한국만의 특징인 것 같아서요. 연습실에서 혼자 대본을 읽으며 연습할 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어 발음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말을 할 어느 날 김 PD 연습실에 오셨어요. 안드레아 씨, 많이 늘었네요. 이제 진짜 한국 배우 같아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요. 아직도 한국어는 어려운데요. 언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안드레아 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한국어 대사를 하면서도 제 표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해요라는 드라마의 매력이었어요. 드디어 첫 촬영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촬영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명팀, 음향팀, 카메라팀까지 모두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루마니아에서 온 배우구나.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어.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봤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긴장 많이 되죠? 저도 외국 배우 메이크업은 처음이에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열심히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첫 촬영 장면은 공항신이었어요. 소피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장면이죠. 정말 제 실제 경험과 비슷해서 연기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안드레아 씨 더 자연스럽게 해봐요. 다시 시작했지만 또 실수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NG가 났어요. 스태프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저 외국 배우 괜찮은 거야? 하는 눈빛들이 느껴졌거든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박준호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너무 긴장하지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어색할까요? 여섯 번째 테이크에서도 실수가 났어요. 이번에는 움직임이 어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국민 배우 김명민 선생님이셨어요. 카메오로 출연하신다고 들은 김명민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저도 첫 촬영 때 한 장면에 20번 넘게 엔진했어요.
정말요? 그 유명한 김명민 선생님도 그랬다고요. 연기에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안드레아 씨의 진심은 제가 연습 영상으로 봤어요. 충분히 전달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가 나서요. 지금은 카메라를 은명민 선생님의 조언을 떠올리며 카메라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박준호 선생님의 눈만 보면서 대사를 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컷. 좋아요. 김 PD님의 OK 사인이 나왔어요. 드디어 첫 번째 씬을 통과한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점심시간에 김명민 선생님이 다시 말을 걸어요. 조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안드레아 씨의 노력이죠.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태프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지만 금방 마음을 열어요. 정말 그랬어요. 오후 촬영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태프분들이 먼저 말을 그날 촬영을 마치고 김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괜찮아요. 우린 이 사람을 믿기로 했잖아요. 안드레아 씨도 자신을 믿으세요. 촬영 일주일째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대사도 자연스러워지고 카메라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혼자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사는 거의 없고 표정과 눈물로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씬이었어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김 PD님의 말씀이었어요. 소피아는 이 순간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사람들도 낯설고 모든 게 어려운 거죠. 작가 선생님이 장면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 이건 정말 제 이야기네요. 제가 제본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소피아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웠어요. 언어 때문에 제대로 소통할 수 없을 때, 문화 차이를 느낄 때 말이에요. 촬영 당일 세트는 소피아의 작은 고시원 방이었어요. 딱 제가 머물고 있는 곳과 비슷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우는 장면이었어요. 대사는 딱 한 줄. 엄마, 보고 싶어. 그게 전부였어요. 액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루마니아의 고향 풍경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제 감정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외로움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 그 대사를 떨렸어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냥 울고 있었어요. 연기를 한다는 생각조차 잊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김 PD 컷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촬영장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 빨갛게 하고 계셨어요. 저까지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연기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티슈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명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분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준 것뿐인데 왜 모두들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걸까요? 김 PD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오늘 촬영부는 정말 특별해요. 언어를 뛰어넘은 진짜 감정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아,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 공개됐어요. 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영상이 끝나자 조용했던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외국 배우가 이렇게 한국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그 후로 촬영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저를 바라보던 스태프분들이 이제는 진짜 동료로 대해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오늘도 조회에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겼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진짜 눈물 났어요. 저 배우 누구예요?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장면.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유튜브에 클립이 올라가니까 300만 뷰를 넘겼어요. CDOESNT need was to act. This is real emotion. 코리안 드라마 파운드 어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해준 레아 씨, 당신은 언어가 필요 없는 배우예요. 감정만으로 모든 걸 전달하는 거죠. 그 말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루마니아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잘하고 있어.
정말 언어는 괜찮아. 언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이요. 엄마도 제 목소리에서 자신감을 느끼셨나 봐요.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일부 시청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굳이 외국인 배우를 써야 하나? 한국 드라마에 외국인이 주연. 말이 되나?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연기야?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특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게 대한 비난이 심했어요. 루마니아 여자가 한국 남자 유혹하는 드라마 같은 악성 댓글들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번역기로 읽어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어요. 김 PD님이 걱정해 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인터넷 댓글 보지 마세요.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사랑의 나라 화제성 때문에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한국어도 서툰데 인터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PD님이 설득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안드레아 씨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당일 정말 떨렸어요. 기자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배우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가 서툰 상태로 주연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한국에서의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 나라에서요. 15년 동안 무명 배우로 살면서 꿈꿔왔던 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회를 얻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언어가 부족해도 문화가 달라도 열심히 하면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외국인이라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울음이 터져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기자분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방송국을 나서면서 후회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답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진심이 느껴진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이 나라에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저 말 한마디에 울었다. 진짜 한국 사람 같다.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드레아 응원 릴레이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비판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인터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진심인 사람을 왜 거부했을까요? 박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그 인터뷰가 전환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봤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 후로는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응원해 주셨어요. 드라마 사랑의 나라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연말 시상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후보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안드레아 씨 축하해요. 박준호 선생님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해 주셨어요. 정말요? 저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외국인이 한국 최고의 시상식 후보가 되다니요. 김 PD님은 더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안드레아 씨, 시상식에서 소감을 준비해 두세요. 한국어로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소감을 준비했어요. 너무 길면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진심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마음은 전달될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였어요. 시상식 당일 정말 떨렸어요.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을 때도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안드레아, 안드레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제 이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다니요. 시상식장에 앉아서 다른 후보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연기 경력도 오래된 분들이고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배우들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인상 발표 시간이 되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회자가 후보자들을 소개하는데 제 이름이 나올 때 박수 소리가 특별히 크게 들렸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2023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신인상은 사회자가 봉투를 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옆에 앉은 박준호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안드레아 마리아.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홀 전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일어서자 다른 배우분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해 주셨어요. 무대로 걸어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비했던 소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나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한국어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안드레아입니다. 1년 전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김태현 PD님, 박준호 선생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 2번째 고향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감을 마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서 다른 배우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김명민 선배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이제 진짜 한국 배우네요. 시상식이 끝나고 김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오늘 소감 정말 좋았어요. 준비한 거 아니죠? 네, 그냥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도 제 소감이 나갔어요. 한국어가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소감이었다는 평가였어요. SNS에서도 안드레아 소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요. 집에 돌아와서 트로피를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상을 받았다는 게요.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니까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유명해졌네.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라마는 대성공을 거뒀고 저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이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